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최근에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 약간 숨이 좀 차신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칭찬부터 좀 해드릴게요. 리비안에 대한 얘기 저희가 11월 말부터 여러 네. 가지 한 2번 정도 여쭤봤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상정황이 좋아요. 물론 네. 리비안은 장기로 가져가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때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됐었었죠? 저희 일단은 1차적으로는 1차 목표가 25에서 그다음에 2차 40불 정도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 초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지금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최근에 며칠 동안에 움직여주다 보니까 이런 목표가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애널리스트들 평가상으로도 일단 대부분 이제 뭐 BOE나 주요 기관들에서는 이제 25달러 정도 1차 목표가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상향 조치가 일어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최근에 뭐 테슬라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내년도 사실 AI 칩셋에서 자율주행으로 테마가 바뀌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해당 저평가 관련된 저평가되어 있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 종목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종목으로 중국 기업 들고 오셨네요. 바이두 어떤 네. 모멘텀이 있습니까? 사실 바이두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한 3년 동안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매출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알리바바한테 점유율을 좀 먼저 점유 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좀 빠지고 있었는데 사실 바이두는 구글과 대칭점으로 중국에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광고 매출 부분이나 클라우드 매출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나마 이제 바이두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AI 칩셋 부분을 통해서 AI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알리바바 탑2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칩셋들이 본격적으로 엔진들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클라우드 기반 매출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성장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자율주행 부분에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 사실상 구글의 웨이모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전기차에서의 자율주행 부분은 바이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자율주행 차량 생산보다는 OS 공급 형태로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과 제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웨이모를 그런 방식으로 구글 OS 오픈형 형태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바이두가 중국 기업들 전체적으로 최근에 증시 자체가 탄력적인 성장세가 없었다 보니까 거의 뭐 PBR이나 PSR 같은 경우에는 1, 2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수준까지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국 기업들이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 내년에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부분 테마, 그다음에 AI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수혜를 많이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격화됐을 때 중국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두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면은 사실 읽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지금 바이두 쉽게 생각하면은 중국의 구글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구글이라는 바이두가 3분기에 온라인 광고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매출이. 네. 그러면은 이게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은 영향인가 아니면은 중국 안에서 구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다른 경쟁사가 이 매출의 파이를 먹었냐 이게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기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에 가깝습니까? 저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건 중국의 최근 광고 모델들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인플루언서 산업 중심으로 많이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중심에서 샤오홍수나 혹은 이제 중국의 이제 틱톡 형태인 어쨌든 이제 중국의 틱톡이 사실상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 두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 수익 매출들이 인플루언서 쪽으로 좀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커머스 부분 매출들이 대부분 다 바이두 본체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틱톡과 사실상의 이 커머스 중심인 웨이홍슈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 시장인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틱톡 중심으로 원래는 이제 매출 비중들이 많이 옮겨가 줬어야 되는데 사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좀 중점적으로 많이 이 매출을 갖고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단순하게 이제 흔들렸다. 그래서 매출 준 건 아니고 광고 네. 매출 준 건 아니고 다른 경쟁자가 붙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어도비. 근데 어도비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의 네. 모멘텀을 더 짐작할 만한 뭔가가 더 나온 겁니까? 사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AI 분야에서의 이미지 AI에 관련된 점유율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파이어플라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미지 관련된 AI 생성 툴은 사실상 탑2 정도로 3파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글 중심의 지금 나노바나나 시리즈 프로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가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미지 생성 부분은 이미지 생성 관련된 직업군이죠. 포토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실상 그들의 어떤 직업군을 위협하는 생성군인데,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이미지 생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기존에 이제 구글 이미지를 공급하던 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터디 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소스를 공급하고 있던 게 어도비 스톡 같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량을 어도비가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도비는 이걸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 구글은 이제 오히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제 AI 로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도비는 어쨌든 이제 AI 분야에서 본인들만의 특화적인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수혜는 전혀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 반등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이제 저점에 대한 플레이는 좀 벗어나기 시작을 한 국면이라서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도비 자체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호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도 굉장히 아직도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국면에서 봤을 때도 연평균 성장률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어도비에 대한 매출 감소 가능성이나 혹은 시장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의 패권이 뺏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가능성까지 볼 필요는 없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그림 만들어주는 시대에 AI라는 파도에 어도비가 사라질까 말까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네, 어도비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진 블랙퀀트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